고발을 할 예정입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계속해서 김희연 위원께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실에서는 고발에 필요한 절차 준비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해양경찰청장님하고 아까 서해경찰청장님께서 이준석 선장의 신분을 확인하기 11시 15분, 11시라고 확인한 게 맞습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맞습니까? 최청장입니다. 예, 네, 제가 맞습니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3시 45분입니다. 해양경찰청장님 몇 시입니까? 저도 뭐 정확하게 그걸 자, 됐습니다. 예. 그 이준석 선장이 응급실에 있을 때 병원 진료 기록 확보했습니까? 서해경찰청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예, 그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우리 수사 가지고 있습니까? 확인하시고요. 그거를 좀 그 다음에 교감 수사 기록 제출해 주세요. 이분은 네, 돌아가셨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수사 기록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아까 해양경찰청장께서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오하나마호의 기적 스위치 비상시 안전 수칙과 스위치와 안전 수칙을 보시죠. 이 비상시 안전 수칙은 배 어디에나 눈에 띄는 곳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 신호를 할 수 있고 최선 명령을 하면 비상 장소에 모여서 구명조끼를 입고 퇴선하도록 이렇게 안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걸 다 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1, 2, 3정에서 기적의 스위치 바깥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해경이면 기본적으로 아는 숙지 내용입니다. 뭐 부인하셔도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아까 해경이 주변 해역 대형 해상 사고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인 거죠, 이번에? 해경이. 네. 그렇죠. 그래서 청와대 안보실에서 해경에게 직접 확인했고 유일하게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직접 받으신 분이 메모와 지시를 받은 분이 해경청장이에요. 그래서 컨트롤 타워인 국가안보실에서 해경에게 해경 상황실로 전화를 걸어서 일일이 상황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권한을 부여한 거예요. 부여받았습니다. 맞죠? 청장님? 법상으로 제가 아니 실제로도 부여받았습니다. 전화를 직접 하신 분이 유일합니다. 왜냐하면 안행부 장관도 그렇고 해수부 장관도 그렇고 그 어느 누구도 중대본부장도 그렇고 중앙수석본부장도 그렇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받은 사람은 그 아무도 없습니다. 해경청장을 제외하고. 그렇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래서 모든 동원 가능한 세력들을 다 동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맞죠? 그렇게 안 한 거죠. 근데 안 된 거죠. 보시죠. 해경이 어떻게 했는지. 10시 17분에 잠깐만요. 9시 42분에 청와대와 해경청의 대화 내용입니다. 지금 구조작업 하고 있나요? 지켜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단원고 학생과 누나의 카톡 내용은 이런 내용으로 오고 갑니다. 청와대에 보고한 해경의 상황실의 보고 내용과 현장 상황은 전혀 별개입니다. 소설을 쓰고 있는 거죠, 해경은. 50분 상황입니다. 본청 상황실하고 청와대가 통화하고 있습니다. 해상 추락자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고 있죠? 추락자가 보이죠, 지금? 그 다음에 10시 6분 38분 이거 그냥 넘기겠습니다. 10시 6분요. 자료 영상 실시간 아니죠? 네. 사진 한 장 달라고 합니다. 청와대는. 사진 달라고 합니다. 아까 그 사진 달라고 청와대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단원고 학생하고 아버지가 카톡을 주고받습니다. 아버지가 나오라는데 아이들이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퇴선 명령이 없었기 때문에. 비상시 그 안전수칙은 걸려있는데 누구도 퇴선하라고 지시를 안 합니다. 누차에 걸쳐서 이 상황에서 문자만 보냈으면 나올 수 있는 애들이 학생들이 못 나왔다. 이 얘기가 최선을 다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10시 17분 상황입니다. 배가 이미 100도 이상으로 넘어졌는데 60분 정도 기울어진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애들은 15분, 17분에 카톡을 보냅니다. 마지막. 그리고 배가 10시 38분에 넘어집니다. 자, 목포 해경에서
해경에서 9시 5분에 일보 띄우죠. 해경은 몇 시에 띄웁니까? 일보? 선생님 현장에 없어 또 모르시죠? 해경 상황실 일보 몇 시에 띄웁니까? 33번으로. 예, 근데 5분과 33분의 차이는 어떻게 되죠? 하늘과 땅 차이죠. 천국과 지옥의 사이입니다. 또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습니다. 그러고도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까? 목포 해경에서 보낸 상황 보고서 해경이 그대로 접수해서 그대로 보냈으면은 살릴 수 있었습니다. 2보 이미 침몰. 그런데 해경 2보 언제 때립니까? 해경 2보 언제 때립니까? 머릿속에 안 들어있습니까, 해경청장? 그러고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 군하는 해경은 가장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까? 3번 언제 때립니까, 그러면? 목포 해경에서 상황 보고한 것을 그대로 전파만 시켰어도요. 30분에서 40분을 전략할 수 있었어요. 대통령의 지시, 그 시간에는 이미 배가 침몰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정확하게 보고조차 안 하고 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지휘체계에서 보장받았다고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리고 11시인지 1시인지 구분도 못하고 이 자리에서 얘기합니까? 다 틀린 거잖아요, 지금. 서해경찰청장, 해경청장, 지금 뒤에 배석해 있는 많은 관계자들 다 틀린 거잖아요. 다 잘못하신 겁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적으로 제 책임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해경에서 에어포켓을 언급했었습니까? 공식적으로 언급한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월 18일 이용호 국장이 했잖아요. 4월 18일 날 하셨잖아요. 해군에 물어보니까 해군도 언급한 것은 없다고 하던데, 그렇다면은 누가 에어포켓이라는 희망 고문을 누가 에어포켓을 언급했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뭐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각종 에어포켓에 대해서 뭐 많은 어떤 그 가능성 뭐 이런 보도가 많이 있었던 거. 예, 저도 지금 누가 이 에어포켓이라는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현재까지 제가 이 검색을 해보니까 가장 이른 보도는 16일날 오후 4시 24분 신상철 전 서프라이즈 대표가 이렇게 얘기한 걸로 노컷 뉴스에 나옵니다. 배가 완전히 뒤집혀 있는 상태인 만큼 에어포켓이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공기주머니는 배가 완전히 물밑으로 가라앉더라도 인위적으로 빼지 않는다면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생존자들을 최대한 찾을 가능성이 있다. 과연 지금 에어포켓이라는 희망 고문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누가 유래했는지 지금 제가 지금까지는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어떤지 좀 더 검색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해경도 지금 4월 18일 날 언급을 한 거 보니까 이거보다는 뭐 훨씬 지금 제가 나온 게 4월 16일 오후 4시 24분에 지금 이런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추적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과적이 해운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까? 아니면 세월호만 좀 특수하게 그랬던 겁니까? 어떤 겁니까? 제가 지금 조사에 의하면 상당히 꽤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은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몰랐습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어요.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있다면서요. 그런데도 지금 몰랐어요. 이 사고를 계기로 해서 이제 파악해 본 밝혀진 게 해경 경력 몇 년이죠?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도 모르셔요?
무능하시다는 거 아닙니까? 자, 청장은 구조 군안 부서에 근무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예, 경비국장을 했었습니다. 경비가 구조 군안과 관계됩니까? 저희가 그 경비 안전국에서 어떤 수색 구조라든 이런 것도 안 하고 SSDS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스쿠바 경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경비안전국장은 구조 군안 경험이 있습니까? 경비 과장은 SSDS 경험 있습니까? 없습니다. 스쿠바 경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지휘관을 맡다 보니까 제대로 지휘를 못한 겁니다. 알면은 제대로 지휘를 하죠. 구조군안에 해본 사람이거나 최소한 SSDS 최초의 스쿠바로 지금 작업을 하죠. 청장님, 예, 엿새 만에 SSDS가 투입이 됩니다. 6일 동안 SSDS가 필요하다는 거 몰랐죠? 사고 초기부터 그 잠수 방법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몰랐죠? 현장 상황에서 어떤 걸로 접근해야 될지를 그때 초기부터 이 사항에 대해서 논의만 있었는데 뭘로 해야 될지를 모르셨죠? 그 물살에 스쿠바 방식으로는 도저히 적응이 안 된다는 거 모르셨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일을 맡다 보니까 이런 지금 사단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전문성들을 제발 강력히 보완을 하고 제발 전문성들을 좀 키우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있다고 해서 육경에서 밀려나서 해경으로 가는 옛날에 과거에 좋지 못한 관습들, 버릇들 앞으로 제발 반복되지 않고 횟수만 지나면 승진한다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잠시 청장님, 원딘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해경 간부 3명이 출국 금지 조치 당했죠? 예, 그 명단, 소속, 직책, 이름, 계급 다시 속개할 때까지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면은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해경청장께서 세월호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2014년 1월 20일 날 제주에서 인천으로 가던 세월호가 문제가 있어서 성혜진 해운 제주 지역 본부에서 인천 해경으로 이게 보고서를 낸 게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을 뭐 또 몰랐다고 하시겠지만 제가 두 가지입니다. 지금 그 아까 이준석 선장의 11시와 오후 1시 이 사실 여부도 지금 잘못돼서 지금 오락가락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세월호 사고 2014년 1월 20일 해경청장 몰랐다고 얘기하실 수 없는 사안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특정해서 얘기하는 날 이전에 지금 아까 이 배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시죠? 아셨던 거죠? 예, 상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사고가 어떤 걸로 연결되는지도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 어떤 조치들이 취해져야 되는 건지는 해경이 다 아실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님한테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사건이 그냥 단순히 4월 26일에 벌어진 사건이 아니다라는 것은 해경이 다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그냥 표피적이고 단선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러니까 뭔가 숨기고 이 자리만 모면하려고 하는 것들이 곳곳에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해경청장의 하나하나 답변에 대해서 지금 검찰이 이미 기소했던 많은 사건들이 지금 검찰에서 다뤄주고 있고 재판에서 다뤄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연동해서 주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의 3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조사를 중지했다가 11시 45분에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이 원래 고생하고